부단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7월 3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어제 조선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내용 전해드렸죠. 지난 12.19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되고 민주당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수들이 집단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는데요. 정말 단 한 줄도 기사가 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려운 걸 떠나서 정말 이상한 나라에 온 느낌입니다. 모두들 혹시나 하시면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기대를 걸고 계신 모양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가 부활된 지난 87년 이후 모두 21건의 국정조사가 있었는데요. 모두 파행을 맞았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 등 단 8건만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치적으로 우야무야, 한마디로 뒷거래됐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삼풍백화점 보고서랍시고 채택은 했지만 나중에 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요, 한마디로 엉터리였습니다. 500명이 넘게 죽은 사건인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처벌은커녕 징계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책임자들은 승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국정조사 믿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조선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기사화하지 않을 건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38분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4,021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사건입니다. 이걸 가르쳐 표창원 교수는 과거 총칼로 구테타를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현대판 사이버 구테타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도 12.19 부정선거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정치 개입 사건 외에도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 상호 간의 불신과 증오를 조장하는 데도 앞장섰던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국민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사이버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국정원의 악성 댓글을 폭로하겠다며 인터넷 방송을 예고한 인터넷 시사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현장 취재를 요구하는 SNS의 취재 주문을 따라서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팩트TV 카메라 외에 어느 언론사 카메라나 기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요,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을 2007년 1월부터 진행해온 사람입니다. 망치부인은 그제 국정원 요원들의 범죄 일람표 게시물을 추적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읽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초등학생 딸의 사진에 극악한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일베가 아니라 다름 아닌 국정원 직원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지난 6월 14일에 그 국정원 범죄에 대한 증거를 밝혔어요.
수사 기록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쓰고 다녔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수사는 국정원 여직원의 IP를 추적을 해서 그 IP로 쓴 글들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라는 게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네티즌들이 모든 게시판을 훑어서 검사를 했더니 그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쓰여진 글들 중에 제 어린 딸 그 사진에는요 10살짜리 제 딸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10살짜리 제 딸 사진을 걸어놓은 게시물에다가 거기 뭐라고 썼냐 하면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아이디 좌익효수가 쓰기를 전현도 GM이 닮아서 족같이 생겼네.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나 같으면 저도 안 먹겠지만 이라는 댓글을 달았답니다. 국정원 직원 아이디 좌익효수로 11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그런 댓글을 달았대요. 좌익효수, 좌익의 목을 베어 매단다는 살벌한 이름의 아이디. 도대체 이 아이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검찰 수사 결과 이 아이디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선미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땡땡은 그 김모 씨 오피스텔의 그녀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 그녀의 범죄 증거로 붙어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상당히 되게 유력한 거네요. 유력한 게 아니고 거의 검찰에서는 그녀가 했다라고 한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해봤지만 그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망치 부인은 그녀들이 국정원 직원이라고는 차마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2011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네티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요. 그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고소를 했죠. 제가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정식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그 댓글을 단 범인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처벌자 명단에 이 여직원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 4월 20일경에 저의 딸 사진을 걸어놓고 네 딸 내가 납치한다 라고 방송을 한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딸을 토막살해하겠다 라고 게시물을 수십 건을 올린 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 인터넷상에서 이거 고소해도 처벌 안 받는다 라고 10여 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저와 제 딸에게 온갖 성적인 모욕들, 성기를 마구 쓰면서 성기와 신체 일부를 사용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단 네티즌들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소했죠. 경찰이 잡았을까요?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나 같은 아줌마 방송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렇게들 IP 선회를 해서 우리나라 사이버 수사대가 못 잡을까. 그랬더니요 이번에 국정원 그 여직원 아이디로 단 댓글 보니까 그게 일반인이 아닌가 봐요. 거칠 것 없이 이어지던 망치 부인의 절규에 가까운 방송은 자신의 딸의 이야기에 이르자 결국 눈물이 젖어듭니다. 새누리당하고 청와대 박근혜 후보에게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죄 없는 28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얘기하신 박근혜 대통령께는 11살짜리 성폭력 댓글을 받은 내 딸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28살짜리 성인 국정원 여직원이 내 어린 딸 11살짜리 내 딸 사진에다가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그따위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인권은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고 죄 없이 당한 내 딸의 인권은 짓밟아도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답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하세요. 망치 부인은 이어 국민 대다수는 NLL에 관심이 없는데도 국정원 게이트를 덮기 위해 급급하는 새누리당을 타진요에 비유하며 열변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아무리 NLL 포기 발언 없다고 해외 언론이 다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NLL 발언에 뭐 포기 발언이 있다고 헛소리 하면서 지금 국정원 범죄 덮어주는 거예요.
한패입니까? 한패라서 그래요. 원세훈의 범죄를 국정조사해야 되는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일이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 없다 라고 해외 언론이 다 설명을 해줘도 있다고 떠들고 있어. 그거 공개하라고 지금 저러고 있어. 니네가 타진녀야? 새누리당은 타진녀입니까? 아무리 스탠퍼드 대학 나왔다라고 교직원들이 나와서 밝혀줘도 교직원이 조작이다. 타진녀야? 지금 새누리당 타진녀예요? NLL 포기 발언 나와 있어? 망치 부인의 문제 제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합니다. 국정원 여직원을 비호한 사실과 경찰이 수사를 축소 왜곡한 과정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지난 6월 14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12월 15일 아침까지 국정원 직원이 불법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를 100여 쪽 확보했다고 합니다. 1977개의 불법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찰이 그걸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었다라고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검사가 옷벗을 각오하고 밝힌 증거 자료예요. 그런데 그 증거 자료는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12월 14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던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국정원 직원의 불법 댓글 1977개가 발견이 됐는데 불법 댓글을 달았던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박근혜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허위 보고서를 쓰고 있는 순간에 박근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알고 그 순간까지 어떤 경찰에서도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보도 나온 게 없는데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찍은 걸까요? 아니면 김용판이 경찰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저의 딸 11살짜리 어린 딸에게 성폭력적 발언을 달고 다닌 그게 3년인 거예요. 3년 동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요, 이거 박근혜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박근혜는 여당 대표였습니다. 여당 대통령이 여당 사람이 정권을 잡고 국가정보원장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국정원장의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망치 부인의 방송 절규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잠든 시대에 시민 스스로 나서서 시사 방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치러야만 했던 대가, 정말 많은 고통을 겪으셔야 했군요. 잠든 언론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시민 스스로 나서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망치 부인 계속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를 뜨겁게 달군 화제작이죠.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개봉을 돕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참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15분경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다른 시각을 드러내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영화로 영화 제작 사실이 알려진 이후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제작하고 백승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서 더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국방부가 반발하고 심지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까지 밝혀둔 상태여서 개봉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해서 왜 또 왈가불가해서 국민을 혼란시키느냐. 두 번째는 천안함 장병들, 특히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요지인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천안함 장병들의 그 명예훼손이 될 만한 컷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영화에는 뭐 그럴 의도도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 뭐 국민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이 영화의 오히려 주제이기도 한 거죠. 뭐 그게 어제 일어난 일이었든 뭐 1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든 상관없이 여전히 의혹이 되면 끊임없이 돌이켜보는 게 이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모습인 건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영화 한 편으로 국민이 어떤 분열이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경직된 생각이 아닐까. 천안함 침몰 그 후 3년, 많은 과학자들이 정부의 사고 경위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언론은 단 하나의 의문 부호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그 제작 의미를 갖는다고 제작자 측은 설명합니다. 크라우딩 펀딩에 나선 감독은 돈보다도 관심과 지지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펀딩 21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개봉 지원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500만 원인데 뭐 아시다시피 작은 영화들은 작은 돈도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희한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시간 될 때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들어온 영상인데요. 국회 앞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과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규탄 방송을 이어가던 인터넷 방송인 망치 부인이 항의의 뜻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분노한 시민으로서 또한 능욕당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달걀 테러를 자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삭발을 할 거라는 걸 안 믿는 것 같아. 아유. 에이, 하지 마세요. 아, 일단 참아주세요. 안 돼. 하지 마세요. 네. 있어요. 자, 아니 지금 야, 이제 됐어. 하지 마세요. 국정원에서요. 국정원 직원들이 내 딸한테 악플을 달았어요.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제 딸한테 악플을 달았어요. 온갖 성적인 모욕을 하는 그런 악플을 달았는데요.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의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머리를 깎으러 왔어요. 네. 그런데 오늘 머리를 다 깎아버려봤자 이놈들이 들은 척도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오늘은 경고만 합니다. 경고하는 의미로 머리를 절반만 깎고 내일까지도 또 NLL 논쟁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제대로 안 하면 여기 와서 바리깡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봤죠? 망치 부인은 결국 칼을 가위로 자르고 마는데요. 만류해봤지만 분노한 어머니의 마음을 아무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저게 내 머리야. 좋아? 내가 머리 반만 깎아서 아까워? 내가 삭발하는 거 보고 싶으면 새누리당 게시판에, 국회 게시판에,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써.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실체 없는 NLL 논쟁 중단하고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국정원 범죄, 경찰의 증거인멸,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침묵하는 대한민국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삭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내 자식한테 그런 댓글 단 거 보고 엄마가 이까지 머리카락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머리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할복이라도 할까요? 할복이라도 할까요? 내 어린 딸 11살짜리 딸한테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았어요.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면서 나 같으면 저도 안 먹는다. 그런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11살짜리 내 딸한테 달았다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처 입은 국민의 절규는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한테 물을게요.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박근혜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이 다르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어떻게 11살짜리 아이의 사진 밑에다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런 댓글을 달아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대통령은 그런 댓글 단 직원이 죄가 없대. 국정원 직원의 인권은 중요하고 내 딸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망치 부인은 내일은 KBS 앞 또는 국회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남은 머리카락을 삭발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누가 망치 부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불행한 사태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내일도 단 한 대의 카메라, 단 한 명의 기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 고발뉴스 카메라와 취재팀은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줍지 않기는 하지만 원래 수백 명이 만드는 데일리 뉴스를 불과 1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매일 만들다 보니까 꽤나 힘이 들었나 봅니다. 매일 밤을 새던 데일리 고발뉴스 스태프들 몇 명이 오늘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함께하는 인터넷신문 고발뉴스.com 현직 국장을 다른 매체에서 갑자기 빼가는 바람에 남은 기자들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정기구독 후원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움츠렸던 어깨 펴고 저희들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도 경제난 때문에 물적으로 또 민주주의의 붕괴를 보시면서 심적으로 많이들 힘드시죠? 이제 저희가 기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현장 저희가 대신 생생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저희 고발뉴스와 함께 해주고 계신 밴드 마실의 먼 길이라는 노래를 선물로 드립니다. 먼 길 함께 하시죠. 정기구독 후원자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7월 3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함께하는 한 점점 기쁨은 눈물로 피는 꽃인 걸 나 이제 알아. 우리 함께 걸어갈 이들은 힘겨운 날들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댄 내 사랑이란 걸. 그래요 우리 이제 더 크게 노래해요. 그대 함께 있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새 날이 오는 그 눈부신 아침도 그대 함께 영원할 거야. 그래요 우리 이제